1960년대 전쟁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통증을 겪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치밀한 구성과 정확한 묘사로 그려내고 있는 역작입니다. 바닷가에서 시작합니다. 제주도 남쪽으로 휩쓸어 오던 태풍이 동북으로 방향을 바꾸어 울릉도를 스쳐갔다는 라디오 방송이 있은 지도 벌써 이틀이 지났건만 하늘은 여전히 그 음침한 회색 장막을 걷어젖히지 못하고 있다. 한여름의 막고비에 오른 대목 공일마저 끝내 허탕으로 넘겨버린 것 같은 아쉬움에 우라가 치미는 원산댁은 또 소주 2컵을 선자리에서 들이켜고 나서 굽지도 않은 오징어 다리를 질근질근 씹으면서 주전봉당을 나와 물가로 내려오고 있다. 제기랄, 놈의 하늘이 밑창이 아주 쑥 빠졌나 봐. 가랑비 몇 방울 떨어지다가 흐지부지 되어버린 하늘을 쳐다보며 원산댁은 누구에게랄 것 없이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바닷가 모래톱에 모여 앉아 보행꾼 차림을 한 울진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패들, 제주에서 왔다는 모녀, 원산옥 섹시 명심이,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노인의 이야기에 곁들고 있는 젊은이, 이들 4~5명의 눈길은 소리나는 쪽으로 쏠렸다.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구수해서 젖은 땅에 그대로 앉아들 있어? 이들 앞에 다가온 원산댁의 걸걸한 목소리다. 글쎄, 언니도 진작 여기 나오지 않고. 원산댁은 명심이가 치맛꼬리를 끄는 대로 이들 틈바귀에 위에 끼어 앉았다. 파도가 거세게 밀려 들어왔다가 미처 사그라질 사이도 없이 다시 더 큰 더미로 밀려오고 주위는 더욱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따금 산모퉁이를 돌아 언덕이 신장로를 해살짓고 달아나는 군용차의 헤드라이트가 바위에 부서지는 흰 포마를 비치고 지나가면 다시 파도 소리만이 시위의 온갖 음향을 삼키고 어둠 속에 포효한다. 그래, 어떻게 됐어요? 명심이의 졸음에 못 이겨 울진 노인은 다시 입을 열었다. 아이고, 어디 그 이상 더 배겨낼 수 있어야지. 주문진 바닥이 온통 사람 사태가 났으니까. 허기야, 처음 며칠은 잘 잡혔지요. 오징어 떼가 밀려들었다 하니 신바람이 나서들 객주집이고 음식점이고 할 것 없이 죄다 먹어라 써라 하고 외상들을 막 주더군요. 헌데 그만 수사납게 사흘 만에 태풍이 휩쓸고 보니 뒤죽박죽이 됐지. 아이, 수백 척 묶여있던 배가 어디 하나 까딱합니까? 그래서요? 이번엔 원산댁이 무릎을 바싹 들이밀며 다그쳤다. 하늘이 하는 조화라, 속수무책이었지요. 보름이나 꼬박 들어앉아서들 파먹고 있으니 몇 푼 잡았던 돈줄도 다 까불리고 모다들 알건달이 됐지 뭐요. 하루 묵으면 묵는 대로 숙박료만 밀려가고 거기에 도박판까지 벌어졌으니 볼장 다 봤지요. 털털이 호주머니에 방 안에 처박혀 낮잠들만 자고. 이젠 파도가 잦아도 오징어 떼는 아마도 다 달아나 버렸을 거요. 그래, 아직도 사람들이 들끓고 있어? 원산댁은 궁금증이 좀 채 가시지 않나 보아 다시 그 뒤를 캐묻고 있다. 아이, 어때요? 객주에서 밀린 밥값은 안 내도 좋으니 제발 가달라고 애걸하다시피 해요. 꼴들이 빤하니 내쫓는 거지요.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지요. 헌데 정작 떠날라니 노자가 있어야지요. 가두어도 못하고 헤매는 축들이 많다니까요. 아이고, 저런 거 안 됐건마. 늙은 해녀가 자기 일이나 되는 것처럼 큰 숨을 내쉬었다. 그래, 나도 하는 수 없이 죽어도 집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떠났지요. 오늘까지 사흘길을 걸어서 겨우 얘까지 왔지요. 여비는 한 푼도 없이. 듣고만 있던 젊은이가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인전 피천 한 푼 없세다. 노인은 턱주가리 염소 수염을 어루만지며 입맛을 다시고 있다. 아이고, 그럼 오늘도 쭉 굶으셨겠군요.
다그쳐 묻는 명심이를 멀거니 쳐다보는 노인의 입가엔 비굴한 웃음이 가볍게 스칠 뿐 가부의 대답이 없다. 아니, 아무것도 못 드셨지요? 그제서야 마지못해 도중에서 고구마 몇 개 얻어먹기는 했수다만. 말끝을 흐리는 노인의 목소린 맥없이 시무룩해졌다. 혀를 몇 번 차고 난 원산댁은 명심이 쪽에 눈길을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비대한 몸집을 흔들면서 서너 걸음 비껴선 원산댁은 몇 마디 속닥거려 명심일 가게 쪽으로 보내고 다시 모래 위에 주저앉는다. 이렇게 줄곧 걸어가실래요? 별 수 있어. 그렇게라도 해야지. 젊은인 담배를 꺼내어 노인에게 권하면서 성냥불을 그어댔다. 아야, 이거 고마워서. 노인은 담배를 받아지면서도 미안쩍은 음성이다. 객지에 나오면 다 그런 거지요. 여기서 울진까진 며칠이나 걸리나요? 글쎄요, 하루 80리 걸음으로 쳐도 대여센 걸리지요. 노비 한 푼 없다면서 어떻게 가시나요? 별 수 있나요?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지나가는 트럭이라도 하나 잡았으면. 젊은이의 안타까운 말투다. 그거야 바랄 수 있나요? 노인이 어떻게 그런 막벌이 일을 하시려고 집을 떠났어요? 낸들 떠나고 싶어 떠났겠어. 정 살아갈 구멍수가 없으니 마지못해 이렇게 떠났지요. 자녀는 없으신가요?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런데 노인을 그렇게 떠나게 하던가요? 군대에서 돌아왔지요.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노인은 터져나오는 한숨을 큰 기침으로 삼켰다. 집에선 한몫 잘 보아가지고 돌아오는 줄 알겠지요? 그러니 말이요. 떠나올 땐 노비도 이 집 저 집서 몇 푼씩 구워가지고 왔으니까 아마도 지금쯤은 내가 돌아오길 눈이 까맣게 기다릴 거요. 그런데 홀몸이 돌아가기도 어렵게 되셨으니 지금은 아무 생각도 없어. 그저 집까지 어떻게 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는 그것뿐이요. 둘러앉은 사람들도 제각기 큰 숨을 들이켰다. 다 됐어요, 언니. 원산옥 흔들리는 난포불 밑에서 그릇소리를 내고 있던 명심이가 이들 쪽을 향하여 소리를 치고 있다. 그래. 길게 대답하고 난 원산댁은 노인을 끌어일으키고 있다. 저기 들어가 저녁 욕이나 하시오. 아이고야, 아니 괜찮습니다. 노인은 굴문 속에서도 손을 저으며 사양을 한다. 잘 보이진 않지만 미안쩍은 표정이 분명하다.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젊은이도 노인의 등을 밀며 권했다. 아이고, 이거 원 패스러워서 어디. 노인은 마지못하는 몸가짐으로 원산떼기 끄는 대로 등불 쪽으로 따라 들어갔다. 울진 영감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둘러앉은 축들은 그것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어쩌면 자기 신세의 거울을 마주 들여다보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을 가졌는지도 모른다. 늙은 해녀 복실의 어머닌 고향인 서귀포를 떠난 지 벌써 10년이 가까웠다. 4.3 사건 당시 아들은 16세 아직 철부지였다. 외삼촌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 물보를 가리지 않는 젊음이 죄라고 해녀는 지금껏 가슴속 맺힌 것이 풀리지 않고 있다. 남편은 마을에 내려온 아들을 하룻밤 집에서 재워보내면서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죄가로 시비를 가릴 여유도 없이 즉결 처형이 되었다. 마지막 토벌전에서 목숨을 겨우 부지해온 몇몇이 거의 해골이 되어 귀순해 올 때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인제 산속엔 백록담까지 훑어도 씨 하나 남지 않았다고 확인이 되었다는데도 아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몇 해 동안은 기적의 얽매인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한라산만 바라보아도 몸소리 쳐졌다. 물의 죽음이 터지고 피비린내 코를 찌르던 자리마다 세워지는 비석을 보고는 더욱 가슴속이 죄어 터질 것만 같았다.
돌각담 밑에 숨어서 밤을 새는 오빠에게 철모르고 심부름을 듣던 복실이의 허벅다리 총알 상처를 매만지면서 끝내 고향을 떠났다. 목포에서 여수로, 포항에서 주문진으로 동해안 물속을 올려 훑어서 1년이 가고 다시 내려 훑으면 또 한 해가 갔다. 어느 곳이든 한 곳에 지그시 몸을 붙이고 있으리만큼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늘 허공으로 맴돌고만 있었다. 어느덧 복실이도 19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시집가야 할 나이가 찼다고 생각되었다. 잠질도 곧잘해서 어미보다 해삼이나 전복을 몇 갑절씩 더 따왔다. 볼 때마다 토실토실 더 피어가는 딸의 몸집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걱정은 더 무거워갔다. 어머닌 퇴색한 검은 물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백가죽의 주름이 나이를 알리는 것 같아졌다. 15길 20길 되는 검푸른 물속에 곤두박질에 들어갔다가도 발을 툭 차고 다시 솟구쳐 올라와 서너 차례 휘파람을 불어제껴 길게 큰 숨을 뿜으면 가슴속이 후련하여 풀풀 뛰는 생선마냥 날래던 몸뚱이다. 그것도 이제는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 한두 길 들어갔다 와도 금방 숨이 가쁘다. 다시 저주하던 고향이 그리워졌다. 동서남북 떠돌아다녀도 죽을 곳은 거기뿐이라 싶었다. 비명에 가버린 남편의 무덤 옆에 고요히 묻히고 싶어졌다. 어차피 그럴 바에야 딸 자식도 제고장 섬사람에게 주어 속아도 알고 속으리라 마음먹었다. 무태 제비같이 날씬한 젊은이들은 좀채 믿겨지질 않았다. 딸은 노상 무태서 그대로 살자고 버티지만 네 아비나 오래비의 혼이 울며 헤매고 있는 섬으로 가야 한다고 우격다짐을 해왔다. 늘 어머니의 눈길은 아득한 수평선을 건너 남쪽 바다 한 끝에 못 박혔고 딸은 딸대로 도의 화사한 거리에 끈질긴 유혹을 느끼고 있었다. 원산옥,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바닷가의 가설 주막이다. 푸른물 넘실거리는 바다를 찾아 모여드는 해수욕객이 철새라면 원산옥은 그 철새들 둥우리의 하나라고나 할까. 지붕엔 보루상자를 이었지만 주위의 벽은 광목 한 겹으로 둘러쳐 있다. 그것이 오히려 날마다 얼굴이 바뀌어 모여지고 흩어지는 계절조들에겐 더 청신함을 자아낼지도 모른다. 습기를 머금은 광목 차일이 채 마를 사이도 없이 짓궂은 날씨에 방 안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코미까지 번져온다. 낡은 도추로 지붕을 한 이웃의 빵가게까지도 견디다 못해 철거하고 나니 바람길을 피하여 낡은 철길 밑에 온폭하게 자리 잡은 원산옥만 외톨로 남게 되었다. 개업 당초의 며칠은 날씨가 좋아 손이 모자랄 정도로 복작되었다. 광목으로 칸막이를 하고 가만히 깔아놓은 방 2개는 빌 사이가 없었다. 송판으로 된 상에 길다란 나무걸상 2개를 맞대어 놓은 홀도 좌석이 모자라 노천에 그대로 음식을 날라가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태풍이 터지자 해수욕군이란 자취를 감추었고 캠프하는 학생들의 텐트 한두 개가 겨우 남아있을 뿐이다. 한산한 나날 우울한 날씨, 지나가던 차를 멈추고 잠시 점심 요기를 하는 운전수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 저녁에 탄광패들이 기껏 찾아주는 손님이었다. 읍내를 벗어나와 바닷가에서 자리를 잡고 첫일을 시작할 때 원산댁의 포부는 컸었다. 피서객이 서해안에서 동해로 많이들 옮겨졌다는 술꾼들의 느닷없는 이야기의 실마리에서 첫 구미를 돋우었던 것이다. 한여름 자라여 톡톡히 미천을 잡으면 이번엔 기어코 숙망의 서울로 떠나려는 것이 원산댁의 속심이었다. 해안선을 타고 38선을 같이 넘어온 남편이 품팔이의 고욕에 시달리다 못해 세상 떠난 후는 어린 것 하나 믿고 살아왔다. 부대 자벽부, 담배장수, 식모살이, 결국엔 음식점 밥대기로 자리가 굳어져 갔다. 못 먹던 술도 우랄 밀어내기엔 약이 되는 맛으로 입맛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린 것도 새해엔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다. 이왕 같은 고생을 할 바엔 대처에 가서 공부를 시키고 싶었다. 돈을 놀리고 개를 하여 푼푼히 모은 돈을 미천 삼아
한 집에 있던 색시 명심일 타일로 명색 첫 사업이라고 시작했다. 일만 순조롭게 되면 겨울이 오기 전에 명심이와 함께 이살하리란 한 줄기의 희망이 가슴을 뛰게 했다. 밤은 꽤 깊어졌다. 파도 소리를 거쳐 어둠을 뚫고 곰바이 쪽에서 먼 산타루치아가 들려온다. 젊은이의 노랫소리다. 남만주 여순공과대학 재학 중에 해방이 되었었다. 육로로 줄곧 걸어서 거짓골이 되어 2달 만에야 서울에 다다랐다. 남대문 자유시장에서 그때 막 터져나온 일본 군복 장사를 시작했다. 얼마 후는 양키 깡통 장사로 옮겼다. 다시 양담배 장사로 넘어붙었다. 일이 한창 흥성해갈 때 사변이 터졌다. 후퇴하는 길에 방위군에 끌려갔다가 군대에 정식으로 편입되었다. 철원 삼각지대 전투에서 겨우 살아남아 덕분에 2등 상사로 제대되었다. 아직도 뱃속에는 빼지 못한 파편이 하나 남아있다. 삼척에서는 국민학교 선생까지 지냈었다. 비굴한 교장이 하는 짓이 비유에 거슬려 싸우고 뛰쳐나왔다. 다시 탄광으로 들어갔다. 서투른 일에 과로가 겹쳐 폐를 앓았다. 지난날 자기 사업이 잘 되던 시절에 톡톡히 신세를 입힌 친구의 얼굴들이 머리에 떠올랐다. 천미천을 대어준 친구. 그 후 군수물자 취급에서 단단히 한몫 보았다는 그를 찾아갔다.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으나 기침만 굴럭거리는 자기를 짐스럽게 생각하는 친구의 눈치가 미안쩍어 간다 온다 소리 없이 떠나버렸다. 오늘 아침 이발소집 장작을 빠개주고 받은 300환에서 파랑새 담배 한 갑을 사피우고 남은 250환은 낡아빠진 군복 호주머니에 아직 포개져 있다. 세상이 싫어졌고 모든 인간이 미워졌다. 조국이니 민족이니 그런 것은 염두에도 두기 싫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엔 아직도 막연한 미련이 남아있다. 이제라도 자기를 믿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면 육신이 자라는 데까지 있는 힘을 다하고 싶다. 자기도 세상이 믿어지지 않거니와 믿어주는 사람도 없다. 이 넓은 천지에 6자도 못 되는 자기의 몸뚱이 하나 의지할 곳이 없다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다. 바다를 향하여 파도소리와 막겨루기라도 하려는 듯이 노래를 부르고는 목이 터져라고 고함을 치는 것이다. 그 뒤에는 또 가슴을 에이는 기침의 고통이 엄습해온다. 밤은 더욱 깊어갔다. 육중한 GMC에 멈추는 소리가 나고 언덕을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을 스칠 때 한두 번 들른 일이 있는 운전수다. 오늘 하루 늦음하기 첫 손님이다. 술상이 차려졌다. 명심이가 이 자리에 한데 어울렸다. 광목벽을 스며들어오는 바닷바람에 가로장 나무에서 내려 들이운 남포불이 깜빡거리고 있다. 그들은 잔이 차기가 바쁘다. 연거푸 쏟아놓는다. 자, 명심이도 한잔하지. 운전수는 명심이에게 잔을 건네었다. 조금만 주세요. 조금은 왜? 잔은 차야 정이 든다는데. 안주도 신통치 않은 술상에서 30도의 소주는 삽시간에 그의 혀를 꼬부라지게 했다. 자, 명심이 노래나 하나 부르지. 노래 잘 못 불러요. 내가 왜 이 집에 온 줄 알아? 명심이가 좋아서 온 거야. 거짓말?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야? 운전수는 명심이의 목을 쓸어안고 까실까실한 수염을 그 뺨에 비벼댄다. 아, 이건 놓아요. 아이고, 숨이 막혀. 그럼 내가 싫어? 누가 싫다나? 목을 놓으래도요. 요게? 아이고, 깝깝해. 명심이가 발버둥이 치는 통에 술잔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덜그렁거렸다. 어느 틈에 원산댁이 들어와 이들 사이에 끼었다. 아이고, 이 아저씨 이거 왜 이러세요? 색시는 놓고 얘기를 해요. 아이, 명심이가 좋아서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야? 좋으면 이렇게 사람을 잡아야 하나요? 아이고, 잡기는 누가... 아이, 숨차, 놓아요. 명심인 겨우 운전수의 소나기에서 버둥쳐 나왔다.
흐트러진 머리를 쓰다듬어 올리는 명심이의 눈동자엔 눈물이 글썽하다. 운전수는 새로 따라놓은 큰 컵의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 잔을 원산댁에게 내밀었다. 원산댁도 넘쳐 흐르는 잔을 들어 쉬지 않고 비웠다. 내 말 좀 들어요, 운전수 아저씨. 저 차가 언제 떠나나요? 왜 그래? 글쎄요. 아이, 명령대로야. 좀 부탁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갑자기 무슨 부탁을? 꼭 들어주셔야 할 부탁이 있어요. 아이, 나원, 어서 얘기해봐요. 묵호 쪽으로 가지요? 그래, 오늘 밤에 떠나나요? 봐야 알지. 내일 새벽에? 아니, 몰라. 야, 섹시 이쪽으로 와 앉으래도. 운전수는 원산댁 옆에 바싹 다가앉은 명심이를 끌어다 자기 곁에 앉힌다. 무슨 부탁이든 명심이만 내 시키는 대로 하면 들어주지. 그거야 제 체간 나름이지. 얘 명심아, 좀 고분고분하렴. 요 깍정이 소리만 치고 말은 영 안 듣는단 말이야. 총각 심정을 이해 못해. 총각? 명심인 혀를 쑥 내민다. 왜? 무슨 총각이야? 다 구리랭고하고도. 이게? 아저씨, 차가 떠날 때 한 사람 태워줘요. 울진 가는 노인 한 분 계신데. 원산댁은 운전수의 손목을 잡고 잔을 권하며 말을 건넸다. 그건 안 돼. 군대차엔 민간인 편승이 엄금이야. 늙은이래도. 아니, 늙은이는 민간인이 아닌가, 인다원. 글쎄, 좀 그렇게 해줘요. 명심이만 말 잘 들으면 될 수도 있지. 한디 파놓은 우물 같고 다 채채간 나름이지. 자, 어때, 명심이? 운전수는 명심이의 등을 치며 다그친다. 이건 누굴 동네북인 줄 아나 봐? 이게 왜 이래? 명심이, 긁지 마. 우리 잘들 해보자니까. 어디 재간껏 해보래도? 명심인 운전수가 권하는 술잔을 받으며 이번엔 웃음을 띠고 제잘거리고 있다. 밖이 떠들썩하며 탄광패 두 사람이 뛰어들었다. 어디서 들이켰는지 그 중에 하나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개걸음을 치고 있다. 마담이 있어? 파나마 모가 혀꼬부라진 소리로 주인을 찾는다. 원산댁은 자리를 떠서 밖으로 나왔다. 아, 강주임이 아니요. 어서 오시오. 원산옥엔 가장 큰 단골 손님인 탄광의 격리주임이다. 광목 한 마기를 사이에 두고 이들은 옆방에 자리 잡았다. 명심이 없나, 명심이? 모자 쓴 채로 술상에 앉은 파나마는 첫 잔을 들기 전부터 명심이를 찾는다. 옆방에도 손님이 있어서 그래요. 좀 조용히 하세요. 원산댁은 낮은 목소리로 파나마에게 거의 애걸하다시피 했다. 아, 이건 처음부터 훈계조야? 글쎄, 좀 이따 교대할게. 우선 들어요. 나도 이쯤 됐으면 술 먹자고 왔나? 명심이 보러 왔지. 섹시 불러, 섹시. 거의 죽어가는 것 같던 옆에 친구도 반죽을 맞추어 곁들인다. 곧 와요. 우선 첫 잔을 들어요. 원산댁은 어린애라도 달래듯 타이르는 어조다. 마지못해 잔을 든 파나만 술이 첫 모금도 넘어가기 전에 야, 이거 소주 아니야, 소주? 집어치우고 맥주 가져와, 맥주. 맥주는 다 떨어졌어요. 그럼 총 가져와. 명심일 끼고 앉았던 운전수의 눈길이 옆방을 흘기고 있다. 원산댁은 술주전자를 갈아들고 다시 들어왔다. 첫 잔을 들고 난 파나만 옆방을 턱으로 가리키며 호기 띈 고함을 친다. 아이, 어떤 놈이 명심일 끼고 앉았어? 가서 내가 왔다고 그래. 아이고, 왜 이러세요? 술도 들기 전에 주정부터 하시는군요. 주정은 무슨 주정? 명심이 불러달란 말이야. 아이고, 그래, 꽁 대신에 닭은 못 쓴답대까?
야, 명심아! 탄광 서방님 오셨단다! 앙칼진 목소리를 남기고 원산댁은 자리를 떠서 옆방에 들어섰다. 예, 너 저쪽 방 좀 가봐라. 난리 났단다. 명심이의 등을 밀치며 원산댁은 자리에 앉았다. 안 돼, 명심인. 누군 손님이 아니야? 아이고, 글쎄, 저 손님들 취했으니까 잠깐만 다녀오게 해요. 일어서려는 명심일 운전수는 붙잡고 놓지 않는다. 못 가! 나만 새해서 곱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언니?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하려무나. 안 건너와, 명심이? 못 보낸다고 그래, 명심인. 운전수도 노기가 찼다. 명심이 그러면 없어? 파나만 사뭇 협박조다. 돈이면 제 일이라더냐, 제 얘기를. 야, 이것 봐! 운전수는 호주머니를 뒤적거려 지전뭉치 꼭지만을 명심이에게 내보인다. 그거 대체 어떤 새끼야? 뭐요, 어째? 파나마의 고함을 그대로 운전수가 받아챈다. 어느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은 칸막이를 거쳐 한방이 되고 말았다. 운전수의 술잔이 광목벽을 치고 떨어졌다. 난포불이 흔들린다. 이건 어디 덜된 새끼야? 파나마가 던진 접시가 칸막이에 이은 혼소를 뚫고 튀어나와 운전수의 술상에 떨어졌다. 이 자식이! 아이, 나 이 새끼야! 칸막이는 찢어지고 파나마와 운전수는 멱살을 쥐고 맞붙었고 거기에 취한 친구까지 덮쳤다. 이 사이에 끼어 원산댁과 명심인 뜯어 말리느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낡은 돛 차일 밑에 자리를 깔고 누워 풋잠이 들었던 울진 영감, 해녀 모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야이 간사년아, 썩 앞으로 나서라! 파나마에게 발길로 채인 명심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통에 난포불이 꺼졌다. 가슴팍을 밀고 드는 두 녀석을 뿌리치면서 운전수는 허리에 권총을 빼어 몇 발을 연발하였다. 폭풍을 막느라고 지붕에 올려놓은 통나무가 떨어지면서 원산댁의 가슴팍을 내리쳤다. 캄캄한 방 속에서 녹이 띈 아우성과 가냘픈 신음소리가 얼마 동안 계속되었다. 새벽달이 어수음풀해지고 오래간만에 아침해가 솟기 시작했다. 겹겹으로 쌓였던 구름은 흩어지고 바다는 어제의 포효를 말쑥이 잊은 듯 아득한 수평선까지 빙판처럼 고요해졌다. 묵호 쪽으로 가는 군대 트럭 운전대에는 병원으로 가는 원산댁을 부축하여 명심이가 같이 탔고 뒤쪽 짐짝 위엔 울진 노인이 불안에 찬 표정으로 쪼그리고 앉아있다. 제주 해녀 모녀는 오래간만에 태박과 갈퀴를 겨드랑이에 끼고 바닷가 바위 위에 나섰다. 이마에 걸은 수경에는 유난히 아침 햇살이 반사되었다. 학생들 캠프에 마지막 천막까지 간밤에 사라진 모래사장에 젊은인 서서 가없는 하늘 끝을 바라보면서 실신한 것처럼 그 특유의 먼 산타루치아를 가슴이 터지도록 부르고 있다. 갈매기 두셋이 물을 차며 수면의 원을 그리고 있다.